이낙연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루어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합니다.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대통령은 정해지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 고지의 9분 응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최종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외교안보, 통상 분야 등에서 여러 가능성을 상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선 국회 차원에서 여러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지난달 발족한 한반도 TF의 단장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께서 TF팀을 이끌고 1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임 대통령의 중요 정책 아젠다가 검토되는 10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방미단도 꾸려 전방위적인 의회 외교도 추진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전망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촘촘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9일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오늘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현장 최일선을 지키셨던 119 구급대원 여러분, 늘 위험의 현장에 계신 화재 진압대원 여러분, 모든 소방공무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당은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 충원, 소방병원 건립 등 그동안의 수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119 트라우마 센터 건립과 순직 공상공무원 예우 강화 및 수당 현실화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일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연대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가 돌봄 인력을 대체 투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충분치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돌봄 공백이 초래하는 아찔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려우시겠지만 파업을 철회해 주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교육당국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돌봄 전담사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그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여러분 앞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이 메시지가 어제 있었던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메시지가 김 대표님하고 같습니다. 저도 또 하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님과 어제 오늘 해서 지금 한 번도 의논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같은 메시지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인지 일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형태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어제 검찰이 정부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와 한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이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의 잘못이 있었다는 사유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성에 관해서도 월성 1호기는 매년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성 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캐나다 젠틀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을 위한 비용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전을 위한 비용이 총 4조 원으로 추산되어 수명 연장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없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장은 세간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두고 여야가 찬반 논쟁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함부로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 수익성만 따지기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공화국 검찰과 검찰공화국 이 두 말은 단어 순서만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화국 검찰은, 민주공화국의 검찰은 수사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 주권과 법을 지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화국 검찰의 핵심 목적은 과잉금지 헌법 원칙을 공화국에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온전히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과 가까운 정치 세력의 편을 드는 정치적 편향 수사, 그리고 제 식구 감싸는 불공정 수사, 그래서 대한민국을 검찰이 주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이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 검찰공화국, 검찰의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국 검찰은 보이지 않고 검찰공화국이 매일 신문,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결정, 검찰 수사는 이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당 부당과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그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서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정책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의 절차적 문제점을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월성 1호기 정책 결정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수사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전원 합의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감사원의 고발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의 정치적 고발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위를 받는 정치 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명백한 청부 수사입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합니다. 추호라도 일부 정치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정치 개입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 주권의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정치 개입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군인의 정치 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입니다. 정치 검찰의 정치 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검찰로 남을 것이냐, 검찰공화국의 길을 갈 것이냐, 국민들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제 SNS에도 계속 정치검찰에 대한 지탄과 또 이번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검사들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계속되는 검찰에 대한 얘기여서 저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 또 선출에 의해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들은 보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역별로 지역균형 뉴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 때마다 등장하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예타 면제 또는 간소화, 공모사업 방식 지향 등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모사업은 한마디로 출제자가 정한 답을 맞춰야 뽑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주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과열 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구나 대개 공모사업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합니다. 재력 여력이 안 되는 곳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사업비에 각종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적과 기간, 예산 등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현장 요구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총체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역 균형 뉴딜 공모사업은 포괄보조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사업 성과도 올리고 책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정부 역량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범 운영 중인 지역발전 투자협약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필요 사업을 묶어서 제안을 하면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의 조정을 거쳐서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지방정부가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또 역공모 방식, 역공모 사업 방식도 있습니다. 부처들이 제시하는 국비사업을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타와 공모사업 방식은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역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사업 방식 도입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이 다 기획하고 지방이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이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K 뉴딜 성공의 요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농내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의 피해가 정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일부 탈북자와 야당 의원들로부터 촉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SNS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누구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부 연예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악성 댓글은 이제 일반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던 학생에게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이 학생은 결국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인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은 코로나19만큼이나 위험한 인포데믹, 치명적인 정보 전염병으로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금지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윤영찬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가짜뉴스와 허위 악성 댓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실질적 처방과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과 같은 정보 전염병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관련 법안의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동건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당과 검찰의 유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지난해 9월 30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감사 청구로 진행된 것입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규칙을 보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 등은 감사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 감사는 원천적으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칫 감사의 정치화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감사원도 결과 발표 당시 정책 감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성 평가 위주로 감사했으며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문책 대상자를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됐다 생각했는데 검찰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고발 이후 14일 만에 검찰이 이에 호응하는 식으로 야당발 청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이 지난달 22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발 일주일 후인 지난달 29일 지방검찰청 방문을 재개하며 첫 방문지로 대전고검지검을 택했습니다. 그 방문 일주일 후인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갑근을 고쳐 매지 말라 했는데 아예 보란 듯이 오얏나무에 대고 작대기를 휘둘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권력의 유착, 국검 유착에 따른 청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치권과 시민 사이에서 공론화하고 숙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감사원도 종결한 사안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검찰이 재단하여 정권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를 검찰에 물어봐야 할 지경입니다.
감사의 정치화 논란이 끝나자 그 자리를 검찰의 정치화가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것을 넘어 극악화가 악화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노골적인 국검 유착인 것입니까? 이르려고 검찰총장이 전국 순회를 하는 것입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집착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래서 지난 24년 동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번은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저항도 과도기일 뿐입니다. 검찰개혁의 도도한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검찰개혁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논의도 시급합니다. 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정책이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합리적 과세는 부국 강병과 국민 통합의 동력이었지만 무리한 세금은 나라를 좀 먹었습니다. 세금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세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공익 기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합시다. 조세정책 4.0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세정책의 완성도가 조세 시스템의 기본 요건이며 조세 시스템에 의한 편리하고 자랑스러운 납세가 바로 국가 경쟁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조세정책을 둘러싼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긴 안목의 호흡과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 3당 합당에 맞서 토론 기회를 달라던 노무현 의원의 일성입니다. 토론이 실종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토론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완벽이 아닌 공감이 인간의 영역입니다. 토론은 또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토론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 우리 당에 토론국 하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토론국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께도 당부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전시에 전장을 비우는 야전사령관은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물론 우리 당 역시 경제사령관 홍남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코로나 전쟁 승리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2인 3각으로 열심히 뜁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홍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산업안전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이낙연 당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우리 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주가 2명인 할아버지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이 대학생 딸 방세를 벌려던 아빠가 함께 일하던 아들과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고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의역 김군을, 제주 특성화구 이민호군을,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을,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슬픔이 반복돼도 과거의 참사를 잊어버린다면 속절없이 소중한 생명들을 계속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제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합니다. 그 제일 앞에 우리 당이 서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9월 한 철강 공장의 용광로에 빠져 숨진 20대 청년을 추모한 댓글에 가수 하림 씨가 곡을 붙인 그 샘물 쓰지 마라의 가사를 읽는 것으로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샘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끝으로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며칠 전 우리는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따뜻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고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을 두고 참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이란 이름을 달아 유가족들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메모의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도 권고 기준에 어긋납니다. 유가족의 슬픔은 무시한 채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는 고인의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썸네일로 내걸어 고인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조차 저버린 현 상황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재난 보도만큼이나 한 생명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다룰 때에는 언론의 원칙 있는 보도,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 논란과 비판에 대해 부디 진정성 있게 성찰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생산할 권리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11시에 더불어민주당 청년 TF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알리고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만나 발굴한 문제점을 정책으로 완결시키겠습니다. 청년 TF 내에 자문의원단을 꾸리고 청년들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며 청년 당정청 협의체를 신설하고 청년 미래 연석회의를 통해 끈질기게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당내 청년들이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청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년 TF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